8번. 지금 문제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던져졌을 뿐인 거지, 이 문제의 상황을 하나씩 해석을 하다 보면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야.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단 유한차원 벡터 공간 V에 어떤 선형 연산자, 자, 연산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다. 이 연산자가 마치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애들처럼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어떤 명령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야. 근데 어떤 명령을 나타내는 표현이냐면 리니어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떤 선형 변환에 대한 연산자를 나타내는 건데, 그런 선형 연산자를 t라고 한대. 이 t가 뭔 거냐면, 그러니까 선형 변환에서 어떤 뭐를 해주세요라는 역할을 나타내는 애. 그게 정확하게 뭘 나타내는 애냐면, 뒤쪽에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긴 하지만 이 t가 정확하게 표현 행렬이야. 그리고 이제 다음의 명제들이 하나를 제외하고선 동치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서로 같은 말 하고 있고 한 명만 딴소리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딴소리 하고 있는 한 명을 찾으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이 t의 스타라고 하는 게 t의 수반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수반 연산자가 도저히 뭔 표현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리고 i는 항등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어떤 공통적인 사실은 연산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고 있으면 이거는 뒤쪽에 명제를 해석해봐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뭘 나타내고 있냐면 행렬을 나타내고 있어. 그러니까 t의 수반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도 얘는 뭔가 행렬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행렬을 t스타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t스타가 뭔지는 지금부터 a, b, c, d, e를 읽다 보면 바로 발견이 되는데, 바로 a를 읽어보면 이 t라고 하는 행렬이 갖는 성질 중에 하나는 t스타랑 t를 이렇게 곱한 결과랑 t랑 t스타를 곱한 결과가 서로 동일한데 그 결과가 단위 행렬로 동일하다는 거지. 자, 얘를 읽는 순간 t가 뭐라는 게 바로 확인이 되는 거냐면 유니타리 행렬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유니타리 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다. 근데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 유니타리 행렬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해석하기 힘들게 좀 여러 가지 이상한 기호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이상한 건 우리가 이상한 거야. 뭐 교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익숙하셨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썼다만,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표현이랑 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질감을 느끼고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A번을 읽는 순간 T는 유니타리 행렬이랑 유니타리 행렬의 어떤 정의를 써놓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유니타리 행렬은 본인들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냥 뭐랑 살짝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맞추냐면 직교 행렬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맞춰.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교 행렬이랑 비스무리하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제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얘기할 때 정의의 차이점 정도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실수 성분을 갖는 행렬에서 직교 행렬이라고 부르는 행렬은 A랑 A 트랜스포즈가 A 트랜스포즈 A랑 같고 그게 단위 행렬이랑 일치하고 있을 때 얘를 직교 행렬이라고 부르는 건데, 복소수 행렬에서는 얘를 조금 더 확장시킨 개념을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유니타리 행렬은 그 정의 자체가 A에다가 A 스타를 걸고 A 스타에다가 A를 걸었을 때 그게 단위 행렬이 튀어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A 스타를 이 전치를 넘어서 조금 더 확장시킨 개념으로 무슨 전치라고 부르냐면 켤레 전치라고 불러. 그래서 켤레 전치 행렬의 특징은 켤레 시킴과 동시에 전치를 건 행렬을 우리가 켤레 전치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하나 예시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A 스타 해봐 라고 얘기하면 일단 전치를 시키는 거야. 그럼 전치를 시키면 자, 요렇게 오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스타라는 표현이 붙으면 거기에 켤레까지 걸라는 거라서 켤레의 의미는 허수부의 부호를 뒤집어라. 그러니까 요게 켤레 전체 행렬이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부르는 행렬은 A한테 켤레를 곱하고 그 결과가 단위 행렬이 튀어나올 때 A를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고, 유니타리 행렬이 갖는 어떤 성질은 직교 행렬이 갖는 어떤 성질이랑 거의 99% 일치한다. 그러니까 직교 행렬이 갖는 어떤 특징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직교 행렬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내적이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V랑 AV의 크기랑 뭐랑 같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V 벡터의 크기랑 같다. 이게 이제 직교 행렬이 갖는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은 AV라는 게 있고 AW라는 게 있으면 얘네 둘이 이루는 사이각은 뭐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V와 W가 이루는 사이각과 완전히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직교 행렬이 갖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성질 두 가지는 첫 번째로 크기를 보존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이각을 보존한다는 거야. 자, 이 말을 조금 이제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적 값이 항상 동일하다는 게 들어가 있기는 해. 어쨌든 이 두 가지, 크기를 보존하고 사이각을 보존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직교 행렬 같은 경우에는 행렬식을 계산하게 되면 그 행렬식은 무조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네 번째로 고유값을 계산을 해보면 그 고유값의 크기가 1이어야 돼. 크기가 1. 자, 그러다 보니까 직교 행렬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쭉 풀어 나가다 보면 일단 요 콤마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tx는 선형 변환이지. 근데 t가 저 선형 변환의 표현 행렬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 t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얘도 t 곱하기 y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콤마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내적이라고 주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t가 지금 유니타리 행렬인데 유니타리 행렬에 x랑 y 같은 어떤 임의의 벡터를 곱한 내적의 결과가 곱하기 이전의 내적의 결과랑 같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직교 행렬이 갖는 성질 중에 하나니까 그거는 유니타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그리고 유니타리 행렬, 직교 행렬의 고유값은 1이 아니라 크기가 1이야. 크기가 1. 그러니까 C는 틀린 말. 그리고 크기를 보존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유니타리 행렬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T 베타라고 하는 건 V의 정규 직교 기저가 이제 베타일 때, 그러니까 베타의 각 기저는 수직이면서 크기가 1인 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T라고 하는 어떤 직교 행렬에 태워버렸어. 그러면 이 결과를 베타 다시라고 했을 때 이 베타 다시 또한 뭐가 되는 거냐면 직교 행렬 자체가 크기가 바뀌지 않고 사이각을 보존하기 때문에 이 베타 다시 또한 여전히 수직을 유지하면서 크기가 1인 벡터들이 쭈루룩 튀어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E라고 하는 녀석도 정규 직교 기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맞는 말인 거지. 그럼 여기서 지금 혼자 딴소리 하고 있는 게 누군 거냐면 C번이었다. 그래서 고유값이 1이 아니라 크기가 1이어야 된다.